근데 109번에 다항식 fx를 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결국에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아니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무조건 검산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2차나 3차나 나오면 무조건 풀 문장으로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조건 1번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구하는 거 가볼게. 이게 조건이었고, 그렇다면 구하는 게 뭐냐?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f6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결국 rx를 구하라는 뜻인 거잖아. r1을 구하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써보고 고민할게. 갑자기 f6x를, 갑자기 뜬금없이 f6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q'x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근데 여기 나머지를 rx라고 적으면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 것 같아? A 플러스 B.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 밑에 식에다가 숫자 두 개를 넣어볼 건데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시고 x에다가 뭐 한 번 넣어볼 것 같아요? 2분의 1. 그럼 x에다 2분의 1 대입한 식 한 번 가볼게. 밑에 식에다가. 그럼 f 뭐는? F 3은 다 지워지고 2분의 1 A 플러스 B. 가 되고, 두 번째 x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3분의 1 그럼 f 뭐는? F 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다 지워질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야 연립방정식을 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직 조건식을 하나도 활용해 본 적이 없거든. 이것 때문에 활용하라는 건 것 같아. f3 값을 위의 식에서 찾는 거야. f3 값이 뭘까? 오케이, 이거 13. f2 값은?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나와요. 괜찮아요? 그냥 조건 정리하시고 구하는 거 정리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머지 정리는 그냥 식 정리를 연습하기 위한 단원이라서 식 정리 안 되면 엄청 쉬운 문제는 아예 풀 수 없고요. 식 정리만 잘하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도 계속 풀려요. 그게 재밌어지는 거죠. 도장 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뭐 엄청난 식 정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검산식 두 개 썼더니 답이 나왔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거를 푸신 다음에 A, B를 찾으면 여기 RX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다 1 대입해서 숫자 계산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0번을 보면은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6.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라고만 했었으면은 원래 뭐라고만 말하면 돼? 그냥? 1은 6이라고만 하는 게 베스트. 그런데 얘처럼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설령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더라도 꼭 검산식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6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9이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기는 해. 어떤 쉬운 문제는 q-2는 9다라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뭔가 구체적인 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qx를 검산식으로 적어볼게요.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대요. 그럼 그때의 몫이 있겠죠. q'x라고 써볼게. 그냥 얘랑 다르다는 걸 쓰고 싶어서 프라임을 그냥 점 하나를 딱 찍은 거야. 어떤 몫이 있겠지? 근데 솔직히 몫은 하나도 안 궁금해. 나머지는 뭐래? 이렇게 됐대. 자, 그럼 올려볼까요? 얘를 제가 어쨌든 두 식을 약간 풀로 붙이듯이 하나로 합쳐볼 생각인데 이 qx라는 이게 결국 얘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qx는 또 이 사람이 이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x-1 곱하기 qx 더하기 6인데 이 qx가 얘거든. 여기서 qx가 얘라고 했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두 식을 한번 합쳐볼 건데 자, x-1 하고 qx 하고 더하기 6 이렇게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럼 이 qx라는 게 요거라는 거니까 넣어보면 x 플러스 2 q 프라임 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해볼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얘 지금 항 몇 개야? 이 괄호 안에 항이? 2개. 두 개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 분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었으면 x-1, x 플러스 2, q 프라임 x가 여기 첫 번째 전개한 거고 두 번째 전개하면 뭐 나와요? 9x 마이너스. 맞아요. 9x 방금 숫자 계산까지 한 거죠? 완전 완벽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9x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문장 다시 읽어볼게. fx를 아까 x-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다? 3. 얘네? 아. 그래서 답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A는 9였고 B는 마이너스 3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식 정리를 또 하다 보니까 일단 조건을 두 개를 정리를 했고 두 식을 합쳐서 정리를 하니까 이 똑같은 fx를 나누었다라는 건 묶어냈다라는 뜻이니까 x-를 x 플러스 1로 묶어냈었을 때 몫이 있고 그때 묶이지 못하는 차수가 낮았던 어떤 아이들이 9x-3이더라. 이걸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A는 9, B는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만 해서 풀리냐.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게 어려운 문제로 변형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식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그냥 보여드린 거거든요. QX 자리에 얘를 이렇게 넣은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았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도 풀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건 정리 첫 번째부터 다시 가볼게. 만약에 이렇게 식을 콜라보하는 방법을 안 쓴다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두 번째는 q-2는 뭐다? 9다 이렇게 조건 정리하고 구하는 거 정리까지 한번 써볼까? 그러면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이 있을 건데 별로 안 궁금하고 그때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한 거잖아. 그럼 얘만 보고 해볼게. 여기 ax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x자리 첫 번째 뭘 넣어볼까? 1에 넣어보자. 그러면은 f1은 다 사라지고 두 번째 f는 그럼 결국 f1값과 f-2값만 찾으면 사실 위에서 풀던 문제랑 똑같이 풀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자, f1 값은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f1은 뭐야 결국? 조건 아직 우리 안 썼으니까 조건으로 가자. 얘는 6이다 이렇게. 두 번째 f-2를 구하라길래 진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안 사라져요? 근데 넣어볼게. 넣으면 f는 q 마이너스 1 플러스 근데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럼 뭐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7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1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도 A, B는 나와요. 이것도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그 방식 그대로죠. 그래서 조건 정리하고 내가 여기다 뭘 넣었지? 근데 항상 넣을 때요. 사실 지금까지는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F는 6으로 바로 갔지. 얘처럼 안 사라지는 거 넣을 때 얘도 꼭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자리에 X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X 자리에 숫자를 넣기로 지금 한 거니까 방금처럼 F-2는 마이너스 3QX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안 풀렸겠죠? 여기까지 숫자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1번 한 번만 가볼게요. 근데요, 지금 106번부터 눈으로 한 번만 훑어봐봐. 106번 맨 처음 문제 시작이 두 다항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107번은? 또 다항식. 심지어 108번에 fx 앞에 뭐라고만 돼 있어? 다항식. 109번에 fx 앞에? 다항식. 110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가 몇 차식인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식 자체로 풀어가 이거야. 근데 111번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 2차 항의 개수가 1인 무슨 다항식? 2차 다항식이라는 말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괜히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모든 문제가 fx, 다항식 fx는 다항식 fx는 그러니까 fx가 100차식인지 50차식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문제 풀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고 얘는 fx가 2차고 심지어 2차 항계수가 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fx를 처음에 뭐라고 좀 구체화 시켜놓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x제곱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내가 뒷문장에서 힌트 두 개를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fx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저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어차피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여기 뭔데? f-2 플러스 2 이렇게 다 말하셔야 돼요. f-1 플러스 2는 나머지가 뭐 돼? 그럼 이렇게 적건 하나. 두 번째,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 필요 없고 얘를 0 되게끔 하는 x가 뭔데?
그러면은 f2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f-2는 마이너스 2, f2는 2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2는 뭔데?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거기에다가 2를 더한다면 더하기 2를 한 게 0이다. 0이다. 또는 아까 더하기 안 하고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식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거의 뭐 요 정도 느낌이니까 제가 뭐 풀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112번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이제 그런 거는 꼭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이건데 요거도 약간 이상하잖아. fx가 3차식인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막 나열하기보다는 잠시 뒤를 한번 볼게. 이게 뭐지? f1의 함수값도 뭐가 나온대? f2도? f3도? 그래서 F1은 5, F2는 5, F3은 5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중학생이었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fx라는 식에 1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어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고등학생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fx를 뭘로 나눈?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이 문제가 풀려요. 이게 그냥 중학교 때는 단순히 이 정도 나머지 정리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에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였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걸 풀 때 F1은 5라고 항상 써왔잖아. 거꾸로 읽을 때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 밑에 거는? fx를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fx를 이 사람이 분명히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왔대? 5가 나왔대. 여기 뭐 qx가 있었겠지? 두 번째로 fx를 또 뭘로 나누었대? x-1로 나누었을 때도 여전히 나머지가 5가 나오더래. f 일단 이 넣으면 다 사라지고 f2는 5 이렇게 나오더래. 마지막 fx를 5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5가 나오더래.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했고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3차식이죠. 그럼 QX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3차식인데?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한계수 A 이런 거 쓸 필요 있어요? 이미 얘 전개하면 X세제곱으로 시작을 했겠지? 그냥 이게 fx의 끝이야. 이게 fx를 저는 그냥 바로 구해버린 거예요. 완벽하죠? 더 이상 여기에 뭐 A를 붙인다든지 뭐 3을 붙인다든지 또는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함을 가지는 QX를 적지 않아도 확실히 이게 식의 마지막일 거라는 거를 힌트를 주셨죠. 최고차 한계수는 1일 거고 fx 3차식일 거야 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식도 붙이면 안 되고 숫자도 붙이면 안 되죠. QX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몫이에요. 몫. 한국말로 말하면 몫. 근데 존재할 수 없잖아. 만약에 여기 QX라는 다른 어떤 식이 있었다면 이걸 전개했을 때 얘가 3차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미 3차식인데? QX가 없을 거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 숫자 있을 수도 있잖아. QX가 단순히 어떤 식, 굳이 또 하나의 뭐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5 이런 숫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몫이 왜 없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몫이 5 이런 게 있었으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안 나온다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식 형태가 너무 완벽하기에 오히려 뭔가를 붙이면 틀리는 거야. 여기 QX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때까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만 만약에 되어 있었으면 얘가 100차식인지 1000차식인지 모르니까 이걸 붙여야지. 어떤 식이라고 하면 그치? 5차식인지 6차식인지 7차식인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불확실함을 붙이는 거지. 나머지 정리인 불확실한 걸 지울 수 있는 숫자를 대입했었던 거고 근데 3차식이라고 확신을 줬으면 이걸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붙이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QX를 붙였는데 어떻게 3차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QX가 숫자일 수도 있다는 그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이 문제 출제자는 굉장히 빈틈없는 힌트를 준 거야. 그럼 fx는 이게 끝이야. 제가 너무 텀을 좀 벌려놔서 써서 그렇지 그냥 나중에는 이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이걸 보자마자 F1도 5고 F2도 5, F3도 5야. 그럼 fx는 그냥 보자마자 x-1로 나누었을 때도 5, 얘로 나누어도 5, 얘로 나누어도 5야.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식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그럼 구하는 게 뭐예요? F4는 4를 구하래. F4가 뭐야? 이게 그 나머지를 구하여라는 거잖아. 네. 그럼 뭐야? 투입하면 되잖아. F4는 숫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더하기 5 나중에. 그러면 11.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13번에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이제는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하면 이제 항등식 표현이구나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이런 검산식이나 곱셈공식 이런 것들이다. 어차피 잡은 거 오면 항상 똑같을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가조건에 gx라는 식은 x제곱 fx랑 똑같은 식이야 라고 했고, 나에서 g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요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할 수 있을까? gx가 이거래. 그러면 나식을 좀 더 예쁘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굳이 여기 fx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gx라고 쓰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 gx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야? 아, 1 쓰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해수질, 만약에 이거를 혼자 있을 때 해수질을 봤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까지만 보고 멈췄어야 돼. 이걸 여기다 넣겠다. 그 힌트까지만 보고 혼자서 식정리 해보셨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변을 보는 게 아니라 좌변 먼저 보고 생각을 해볼게. 항이 몇 개예요? 4개. 어이, 그렇게 카운팅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하나, 둘. 근데 한두 개짜리 식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싶으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뭘로 묶어내기. 한두 개 딱 봐도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F. 당연히 fx. 그럼 fx로 묶어내고 남는 거 앞에다가 한 번에 쓰자. 그럼 뭐가 남아? 그렇지. 4x제곱 더하기. 그럼 얘 4x로 조금만 더 묶어서 쓸게. 그럼 4x,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이게 그냥 결국 뭐라는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라는 거야. 자, 여기서 a, b를 확실히 찾아보고 싶은데 결국에 a, b 미지수 몇 개? 그럼 숫자 몇 개? 2개. 뭐 넣을까요? 딱 봐도 이 불확실한 애를 지울 수 있는 숫자를 넣읍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다 사라지고 0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는 뭐다? 두 번째 x 자리에 뭐 넣을까요? 0 넣고 얘 때문에 0을 넣겠죠. 다 사라지면 0은 b다.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사실 b가 뭐고 a는 뭐다? 3. 그럼 여기 식을 조금 위로 갖고 와서 다시 써볼게.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였다라는 거 괜찮아요? 얘가 곧 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일단 뭐부터 묶어낼까? x부터 묶어내고 여기 남는 거 뭐야 그러면?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데 그게 인수분해가 분명히 또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 그래서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찾아진 거죠. 근데 그게 얘가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4x, x 플러스 1, fx 이거를 원했던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없애볼게. x랑 잠깐 없어지고 x 플러스랑 x 플러스 없어지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4fx가 뭐다? 이거였다. 그럼 따라서 fx는 뭐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냥 잠시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잠시만 내가 지금 어디까지 뭘 풀어야 되는 거지? 잠깐 길을 잃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구했는데 잠시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 구하려고 했던 게 뭐야?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G 그치, G4가 뭐야? 이걸 구하는 거잖아. 가족권으로 가면 G4는 X자리 4를 넣은 G4는 뭐다? 이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 F4가 뭔데? X 2분의 3. 오, 그렇지.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 4분의 6, 2분의 3. 이게 F4인데 F4에다가 16을 곱하는 게 G4일 것이다. 여기다 16을 곱하는 게 G4래요. 그 정답은? 지금은 그냥 님들 처음 보기도 했고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걸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씩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넣을 때 뭔가를 넣는다가 포인트예요.
G4는 16, F4.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답은 5번이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어요. 괜찮아요? 근데 결국 수학의 매력이 있는 건 그거겠죠. 결국에는 무조건 답이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지금 뭘 덜 하고 있을까? 첫 시작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중간에 방금 우리처럼 구하려고 하는 걸 미리 적어놓고 풀지 않는 이상 계속 헷갈리거든요. 잠시만,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뭔지 중간에 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4번에 다항식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2x이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할게요. 무조건 뭐 써야 돼, 그냥. 검산식을 쓸 수밖에 없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그 조건식이 아니잖아요. 예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는? 이거다. 근데 두 번째 또 갈게.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그렇죠. 뭐 몫이 있겠죠. 나머지는 6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몫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무조건 검산식을 풀어 적어주셨어야 된다. 자, 근데 이따 구하라고 하는 거는 qx를 구하려고 하는 거 정리 좀 해볼게. 자, qx를 그렇지. 하고 여기 q2'x 한 번만 적자. 나누었을 때 뭘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라고 적어놔야 될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결국 나는 A랑 B 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한 번만 출발을 해보자고. 여기서 일단은 A랑 B를 남겨놓기 위해서 첫 번째 X자리에 뭐 넣어? 그렇죠. Q-1은 뭐다? 자, 두 번째 갈게요. Q-뭐는? Q1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Q-1이 뭔지, Q1이 뭔지 이것만 찾으면 우리 일단 1차 관문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Q-, 근데 여기 잘 봐. 여긴 Q'X야. 다른 거잖아. 아예 다른 거겠죠? 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저희 fx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원하는 이 Q-1은 엄연히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Q-1을 보고 싶으면 위의 식에다가 -1을 다 넣어보는 거야. 시작해볼게. F-1은 이거다. 두 번째 Q1도 넣어볼게. F1은 괜찮아요? 근데 얘가 뭐고 얘가 뭔지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 꼬리 물기. 얘가 뭔지 알려면 얘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 제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죠? 식 하나? 어디 있죠? 위에 아직 안 썼네? 여기다 찾으면 되겠다. F-1 뭐야? F1은 뭔데? 그럼 끝났네? 이거 계산 좀 해줄래요? 슉 넘겨서 이렇게 해서 얘가 되려면 얘가 6 되려면은 여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는 4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뭐다? 2가 된다. 밑에 식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된다? 가 된다.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식 정리예요. 이거 식 정리 안 해놓고 나면 이걸 어떻게 풀어? 그래서 식 정리하고 약간 거꾸로 꼬리 말해서 Q-1은 이건데 Q1은 이건데 내가 이거가 뭔지 모르네? 그러면은 Q-1 그럼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보니까 이거고 너건데 중요한 건 얘가 뭔지 알려면 결국 얘가 뭔지 알아야지 Q-1을 찾을 수 있네. 그럼 또 밑에 식에서 이렇게 찾고 그래서 꼬리 물기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풀어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괜찮아요? 115번에 7의 30승 플러스 7의 20승 플러스 7의 1승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래요. 일단은 얘 x라고 바꿔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 fx라고 선언 좀 할게. 얘가 만약에 x 30승 플러스 x에 플러스 x를 이거라고 쳐봐. 그럼 이거를 뭐로 나누었을 때? 다음 줄 쓸게요. fx를 근데 제가 지금 7을 x로 치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6을 6이라고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통일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갈 거예요. x를 7이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qx가 있을 거고 안 궁금하고 나머지 구해달래.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뭐 넣어보면 되는 거야 결국?
이 네모를 구할 건데 이 네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네모는 결국 양변에 1을 넣은 값. 즉 F1 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아? 여기다 1 넣으면 되겠다. 정답은 뭘까? 답은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을 6이라고 쓰면 문제가 안 풀리겠죠. 지금 우리가 식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x-1이라고 정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이미 숫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문자의 세계로 바꾸자라고 한 건데 여기다 6을 쓰면 수학적으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안 돼요. 식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7을 이용해서 6을 표현해 주셨으면 되고 사실 이 문제는 이 유형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원래는 우리가 식에서 나머지 조건은 식의 세계에서 나머지 조건은 결국 차수만 따지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숫자의 세계에서 나머지 조건은 초등학교 때 계속 해왔던 건데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36 나누기 5 해봐. 근데 예를 들어서 5, 8에 40 마이너스 4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식에서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4 전혀 문제 없거든. 예를 들어서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조리집법을 했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한 번도 우리 문제 삼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의 세계에서는 차수만 보면 돼. 그러니까 2차로 나눴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안 따진다고. 또는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36 나누기 5를 하는데 5, 6에 30하고 나머지 6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치. 한 번 더 하라고 할 거지. 이때 이 나머지의 조건이 나오는 거야. 숫자에서의 나머지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나누어 떨어지면 0이었겠지. 음수 나오면 돼? 안 되고 나누는 숫자보다는 작아야 돼. 5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막 풀었어. 분명히 마지막에 1에 대입을 했어. 근데 만약에 진짜 아무 숫자 말해볼게. 답에 8이 나온 거야. 숫자 대입을 했을 때. 근데 식이었어? 문제 없지. 이게 식의 세계에서는 8이 나와도 문제가 없어. 왜냐면 1차로 나눈 나머지가 숫자가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거 답을 쓸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어떤 복잡한 어떤 숫자를 이 사람이 6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8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러면 덜 나눴다는 거잖아. 나눗셈은 원래 뺄셈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럼 6을 한 번 더 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최종의 나머지는 뭐라고 말해야 돼? 2라고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8이 아니라 6을 한 번 더 빼준 2. 또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숫자 대입을 했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뭐 양변에 뭐 1에 넣었던 뭘 넣어봤는데 여기 나머지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식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냐고. 안 되잖아. 숫자의 세계에서 나머지가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식은 완벽한데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풀이는 우리가 식으로 풀어갔지만 원래 이 문제 출제자는 숫자로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뺐었나 보다. 그럼 6을 한 번 더 더해준다는 의미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5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답을 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마이너스 4가 나머지가 낼 수는 없어. 너 5를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야? 5라는 물걸 한 번 다시 부어. 그럼 마이너스 4에서 5를 다시 한번 부으면 최종적인 나머지는 원래 뭐가 됐어요? 맞아요? 1이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115번은 너무 문제가 쉬워. 조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계속 레이더망을 이게 켜고 있어야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럼 6을 더해준다든지 8이 나와? 뭐 10이 나와? 10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다시 6을 빼준다든지 4 이렇게 써준다든지. 마지막에 답 쓰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숫자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식에 대한 그런 나머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답이 되면 그렇게 나오니까 초딩처럼 6. 그쵸. 근데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이상함을 발견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를 많이 풀다 보니까 답 마이너스 1이라고 제출하는 애들 진짜 많아. 그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야 이제. 너무 고등학생이 돼버렸나 봐. 초등학생이 보자 보면 선생님 어떻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도 잘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죠. 이게 숫자의 세계에서의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절대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형태로 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116번에 모의고사 기출인데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몇 차당 항식? 4차당 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래요. 1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뭔가 식 정리를 계속 하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 fx를 어떤 다항식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4차식이라네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상수항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단원을 관통하는 핵심 그 문장이었는데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는 항상 낮아야 돼요. 만약에 3차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여야 되고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는 항상 상수항이 나오겠죠. 뒤에서 똑같은 어떤 식을 이번에 몇 차식으로 나눴어? 그때 그 나머지는 원래 1차 혹은 상수항이었을 텐데 이게 서로 같다라는 말이 나와버렸네? 아 그래? 그럼 어쨌든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나머지도. 그럼 식 정리 갑니다. fx를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뭔가 qx가 있고 나머지가 있었다라고 쳐. 그걸 그냥 r이라고만 쓸게. rx가 아니라 r. 여기까지 괜찮아? 응, 상수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몫이 두 번 나올 것 같으니까 q1x라고 한번 써볼게. 자, 두 번째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서 쓸 때 몫은 뭐라고 쓸까? q? q2x 이렇게 쓰고 나머지 완전 똑같이 뭐라고? r. 여기서 r1, r2 이런 거 안 쓸 거야. 왜? 완전히 똑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어떤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만약에 제가 이 나머지를 넘겨서 식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1번식 fx-r은 x 플러스 1 q1x야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근데 똑같이 이번 식에서 fx-r은 똑같이 뭐야? 라고도 말이 나온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 q2x랑도 똑같아 라고 뭔가 말이 나와버린 거야. 그럼 잘 봐봐요. fx는 몇 차식이었죠? 4차식이에요. 4차식에서 이거 몇 차죠? 이거? 4차식에서 상수항 뺀다고 해서 차수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럼 봐봐요. fx-r은 어떤 4차식의 형태여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저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r은 인수분해 결과에 x 플러스 1의 인수로 가져 라고 읽고 싶거든. 두 번째 fx-r은 또 뭐를 인수로 가져? 완벽하게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져. fx 말하는 거 아니고요. fx-r은 얘를 넘긴 fx-r은 너를 인수로 가지고 얘는 너를 인수로 가져. 그럼 써볼게.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요? 또 q3x 써요? 근데 이게 그냥 다항식이라고 나왔으면 q3x 써야죠. 그런데 4차라고 나왔잖아. 확실하게.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라는 말을 줬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 구체적으로. 그치?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저게 만약에 4차 다항식이라는 말이 안 줬으면 여기 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없어요.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는데 얘 이미 곱하면 3차잖아. 그러니까 여기 1차식이 더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곱한 게 2차였으면 저 여기다가 풀어서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 x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4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있어. 뭐랑 뭐만 알면 될 것 같아? r이랑? 그러면은 나 조건 한 번만 가볼게.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식 정리 한 번만 가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 인수분해 해서 불러보면 x? 뭐가 있겠죠. q 프라임 x가 있겠죠. 하나도 안 궁금해. 근데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이 끝이야. 괜찮아? 딱 봐도 여기 이게 식이 있으니까. 자, x에다 뭐 넣어볼까? 첫 번째. 좋아요. f 마이너스 넣으면 f 0.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마이너스 5는 0. 두 번째 x에다 뭐 넣을까? 0. f에다 0 넣으면 f 1.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f0은 뭐고 f1은 뭐다? 이렇게 f0을 넣자. 0, 0, 0, 0을 넣을 거야. f0 뭐니까? 그 5-r은 여기다 0 넣으면 1, 0 넣으면 마3,
0 넣으면 K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K. 두 번째 옆에다 뭐 넣을 거야? 1 넣을 거야. 그러면 5 마이너스 R은 1 넣어볼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K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다. 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무조건 R과 K가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식을 채울 수가 있더라는 거야. 한번 풀어볼까? 뭐 가관법 대입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밑에 식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4죠. 근데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럼 얘랑 똑같다고 풀어도 괜찮을까 그냥? 어차피 5 마이너스 R 5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그럼 K는 뭐다? 마이너스 4. 뭐 위에다 넣어볼까? K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얘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R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혹시 몰라서 밑에다 넣어보니까 여기가 12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은 16에서 10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끝난 거야. fx 마이너스 r인데 r이 마이너스 7인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을 좀 다시 써볼게. fx 마이너스 r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fx 마이너스 r 플러스 7은 뭐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식이 확실히 나와버린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F4. 그럼 가볼게요. F4에다가 7을 더한 거는 4 넣어봐. 그러면 5, 4 넣으면 다 사라지네. F4는 뭐다? 마이너스 7이다. 얘가 0이니까. 2항. 그래서 얘도 식정리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목표 성적 때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안 풀린다. 절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를 풀다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지. 미지수가 두 개네? 그럼 내가 숫자 두 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0 넣고 1을 넣어봐야겠다. 0, 0, 0, 0, 식 하나. 1, 1, 1, 1, 식 하나.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답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실수 없이 풀고 마지막에 연방 풀고 나서 항상 확인하시고 습관 들이시고 그럼 이제 식이 완벽해진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마지막 숫자 계산만 하면 되더라. 근데 결국에 나머지 정리의 특징이 약간 뭐야? 그냥 너 식 정리할 수 있어? 약간 요런 거를 물어보는 게 특징이다.